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4.3.1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입니다. 성취 기준은 10통과 08-03이고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질문은 우리나라와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했고 원인은 무엇일까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에 대기 중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 같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니까 온실기체. 그 다음에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그렇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가 되겠습니다. 100만 분의 1을 나타낸 농도. 100만은 영어로 하면 밀리언이죠. 1이니까 ppm입니다. 파트 퍼 밀리언. ppm. 10억 분. 10억은 빌리언이죠. 빌리언. 그래서 10억 분의 1이니까 ppb. 파트 퍼 빌리언. 요거는 파트 퍼 밀리언. 100만. 요거는 10억이니까 빌리언. 파트 퍼 빌리언. 파트 퍼 per. 파트는 파트. 퍼는 per. 파트 퍼 밀리언, 빌리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날씨와 같은 뜻으로 매일 나타나는 기온, 강수, 바람과 같은 대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상이라고 합니다. 기상. 근데 30년 이상 관측한 결과, 평균적인 대기 상태, 장기간, 이걸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요거는 기상이다. 자, 2번에 한반도 기후 변화 경량성과 원인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제 관련 3개가 나와 있어요. 먼저 가그래프는 x축은 이제 연도, y축은 기온 편차인데 여기 보라색으로 한 건 지구 전체고 우리나라는 그냥 까만 실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지구 전체 보라색을 보면 기후 편차가 처음 이제 1850년대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좀 가 있었죠. 쭉 거의 마이너스 쪽으로 있다가 뭐 중간중간 한 번씩 튀긴 했지만 있다가 한 1950년 전에는 이제 편차 거의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다가 1980년, 90년쯤 되니까 이게 편차가 이게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편차가 커요. 지구 전체보다 편차가 크지만 이 지구 전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상승률이 지구 전체의 상승률과 우리나라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상승률이 훨씬 크죠. 거의 여기만 봐도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일정할 때도 우리는 여기 또 올라가 있고요. 여기 낮을 때는 또 더 좀 낮게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0년에 가까워지면서 더 이렇게 증가하더라. 특히 이제 1950년대 이후로 지구 평균 기온이나 지구 전체 기온 편차나 이때가 이제 거의 0이었죠. 0이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왜 올라가냐? 그게 이제 나타낸 게 오른쪽 그래프들인데, 이건 이산화탄소입니다. ppm,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50년에 이제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가다가 1950년을 지나면서 이제 갑자기 또 올라가죠. 이게 지수함수처럼. 그 메테인은 ppb 농도가 파트 퍼 빌리언. 얘도 이제 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1950년 후로 이제 지수함수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죠. 이거 온실기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지구 전체도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우리나라는 더 지구 전체 평균의 기온 그 상승률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더 높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요 밑에 있어요. 빈칸은 모든 분들하고 토의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학습 목표는 이제 성취는 동일을 하고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변화가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질문: 엘니뇨와 사막화가 왜 발생하냐?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기 질문이 적어봤고요. 자, 첫 번째 엘니뇨와 사막화인데 이 엘니뇨와 사막화는
이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 에너지를 운반해준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운반해?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량 분포인데 여기 적도죠, 적도. 적도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과잉이 있어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북이 40도, 남이 40도. 여기 부분은 어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에너지가 남아 돌아. 그런데 여기 40도보다 높은 이쪽하고 이쪽 남극 쪽 이쪽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쪽은.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북위와 남이 40도에 있는 이 에너지가 많은 이 과잉된 에너지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렇게 이동시켜 준다. 그래 이동시켜 주는데 뭐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가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상호작용에 상호 이상이 생기면 엘니뇨와 사막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이 생기면 이게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엘니뇨가 되거나 사막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순환에 대해서 이제 방금 선생님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대기해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 불균형,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에너지 불균형으로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잖아. 밀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상승하죠. 상승한다는 상승해서 고위도로 이동하고, 고위도의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커지니까 하강하죠. 하강. 그러면 저위도로 이제 차가운 공기는 저위도로 오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해서 고위도로 가고,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각 반구, 북반구와 남반구 세 개의 순환 세포라고 하는데 요거예요. 요게 이제 적도잖아요. 적도. 요렇게 여기선의 상승 크게 보여줄게요. 여기서 상승하네. 여기도 상승. 그렇게 남반구 남이 30도, 북이 30도로 가. 그럼 여기서 하강.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내려와. 여기도 하강. 처음에 내려와. 이렇게 순환합니다. 그 다음에 30에서 60은 이제 여기 또 하나의 순환 세포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60도 이상의 극지역에도 세포가, 이걸 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 각 방구에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각 방구에 세 개의 순환 세포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이런 대기 대순환이 왜 일어난다고? 에너지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럼 해수의 순환은 지표면 근처에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기도 이제 바람 표시해놨잖아요. 바람. 그래서 적도가 여기인데, 적도에서 이제 북반구에서는 북동 무역풍이 불어요. 북동 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거죠. 여기가 북동이잖아. 이렇게 불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남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오고, 이 바람이 부니까 보세요. 바다에 있는 바다 표면에 있는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이걸 북적도 해류로. 남반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 남적도 해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역풍을 받아가지고 얘랑 얘는 남동 무역풍 해서 이렇게 바닷물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내준다.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동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이동해 오면 이 대륙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휘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난류가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그런 다음에 북위 30에서 60 사이는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가죠. 그렇게 돼서 이 북태평양 해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북태평양 해류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다시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북미 대륙이 만나잖아요. 그럼 다시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북반구는. 남반구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더라.
예, 동오스트리아 해류, 페루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근데 여기 그림에 보니까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적도가 여기인데 얘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죠? 이게 왜 이건 왜 이게 적도 반류라고 그래요. 적도 반류. 반류라고 하는데 얘는 북적도 해류하고 남적도 해류가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가 물이 표층 해류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이겠죠 이쪽 편에. 여기 물이 많아지는 거야. 물이 많아지니까 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사이로 적도 반류라고 해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 빨간 화살표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수의 순환은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에 일어나는데 저위도 지역의 해수를 서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게 뭐야? 무역풍. 여기 무역풍. 무역풍. 그 다음에 중위도 지역의 해수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편서풍. 이거는 편서풍. 편서풍이죠. 편서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방금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이건 시계 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저위도 지역에 있는 에너지를 과잉된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엘니뇨 보겠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그래요. 요거는 2년에서 7년 주기로 불규칙하게 발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늘 이렇게 있는 현상인데 이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엘니뇨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거나 적게 발달 이런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건데 방금 전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무역풍이 표층 해류를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무역풍이 불어. 무역풍이 쫙 불어. 그러면 여기 있는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예, 서쪽으로 이게 동태평양이잖아요. 남아메리카 있는 동태평양에서 어떻게 바다 표층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해. 예, 그러면 따뜻한 물이 계속 이렇게 왼쪽으로 서태평양 쪽 이동을 하죠. 그럼 따뜻한 물이 많으니까 따뜻한 물에서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상공으로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올라가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응결이 돼. 구름이 만들어지죠.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비가 많이 와 이쪽에. 예, 비가 많이 오고 대신에 이쪽 동태평양 쪽은 하강기류가 생기잖아요. 올라갔다 이렇게 쭉 하강기류가 생겨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요. 하강기류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되는데 고기압이 형성되면 맑고 건조한 날씨가 돼요. 예. 그리고 무역풍이 계속 부니까 표층 해류가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서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차가운 물이. 그러면 이 차가운 물이 연안에 많이 형성돼요. 이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하는데 이 차가운 물이 올라오고 여기 따뜻한 물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어부들이 굉장히 이제 어획량이 늘어나겠다, 그죠? 이게 평상시 상태인데 엘니뇨는 이 무역풍이 약화된 거야. 잘 안 불어. 그러니까 표층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 안 가는 거. 반대로 표층 해수가 이 동쪽으로 이동해 갖고 와요. 그러면 정상적일 때 평상시에서는 동태평양 온도가 낮았는데 동태평양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돼요. 여기가. 그러면 차가운 해수가 올라와 안 올라와? 바람이 약하니까 안 올라와. 그렇죠? 어장도 좋은 어장 형성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동태평양 쪽에 바닷물의 온도 올라가니까 여기에 뭐가 돼요?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지. 데워져 가지고 수증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다가 응결돼서 구름이 막 생기고 비가 많이 와.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맑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에 막 홍수, 폭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제 서태평양 쪽은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여기 하강기로 생기니까 건조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쪽이잖아요. 호주, 인도네시아 이쪽에 막 건조 기후가 막 나타나고, 호주 막 산불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이제 엘니뇨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라니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오는데, 라니냐는 이 평상시의 이런 상황보다 이게 더 강하게
강하게 된 게 라니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상시보다 더 강한 이 무역풍이 불어서 형성된 것이 라니냐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사막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는 사막 주변의 지역의 토지가 기후 변화와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황폐해져 가지고 사막으로 변하는 게 사막화입니다. 사막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건조한 지역을 사막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막화는 대기 대순환과 지형의 특징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자, 사막화 요인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의 변화. 대기 대순환이 변하여 증발량이 많아지고 땅에 있는 이제 물이 자꾸 증발하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장기간 가뭄이 지속되고 사막이 확장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자연적인 요인이고 과잉 방목 그러니까 가축을 많이 이렇게 해서 가축들이 풀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경작 이렇게 숲이나 뭐 이렇게 초원을 막 갈아엎어 갖고 우리한테 인간한테 필요한 작물을 키운다든가 무분별한 산림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막화의 이제 이게 인위적 요인이죠. 이런 것들이 유발시킨다. 그래서 사막화되는 과정은 과잉 방목, 과잉 경쟁, 과잉 벌목 같은 이런 인위적 요인과 그다음에 대기 대순환이 변화해 가지고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었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토양이 황폐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막화가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화가 일어나는 위치와 피해 현황인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북위 30도, 그다음에 남위 30도,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 특히 사막이 많죠. 빨간 게 사막입니다. 예, 여기 다 북위 30도, 남위 30도 지역에 사막이 많아요. 사하라 사막, 뭐 고비 사막, 다클라 막 이렇게 호주 많고 여기도 호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고, 근데 여기 보면 사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헬은 아프리카. 여기가 사하라 사막 아래쪽. 요 부분 여기도 사헬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다 여기도 다 사헬이라고 해요. 사헬이라고 하는데 사헬은 아랍어인데 이제 변두리 뭐 가장자리 이런 뜻입니다. 요 지역에 이제 비가 100mm에서 한 500mm 정도로 와요. 오는데 이 사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사막과 인접한 지역은 비가 더 적게 오거든요. 근데 아래쪽 지역은 조금 비가 좀 더 많이 와요. 근데 이 지역에는 이제 비가 적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목민들이 많아요. 예, 가축치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비가 조금 더 오니까 풀보다는 이제 농장지대가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런 지역을 사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 지역들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 자꾸 이런 사막화의 이제 원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잉 방목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황폐해지고 사헬 지역이 계속해서 사막화되어지고 있고 이 사막 지역 주변 지역들이 계속해서 이 사막화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비 사막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황사르 피해가 이제 발생하죠. 이제 자꾸 사막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뭐의 배출량을 그렇죠.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배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UN 기후 변화 협약 UNFCCC라고 하는데 가입해서 무슨 기후 변화를 그렇죠. 인위적인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확인하기인데요. 엘니뇨가 발생하는 원인을 대기조성과 연결해 설술하시오. 사막화 과정을 자연적 연관 연속에 모두 포함하여 설술하시오. 요거는 모두먼들하고 같이 모둠 활동하시고 적어보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엘니뇨와 사막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경향성 보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